시간은요, 이게 4주차 제3강 문화복지 개념 중에서요, 문화복지 필요성과 가치를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문화복지를 공부하느냐, 어떠한 필요성과 가치 때문에 공부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요, 첫째는 경제적 곤란을 겪는 취약과 체이한 문화적 참여 접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게 되면요, 즉 경제적 취약계층은 문화적인 것도 향유할 수가 어렵죠. 왜냐하면 문화적이라는 것은요, 비교적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또 재정적인 또 여유가 있는 거, 또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접근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문화적 창의 접근 기회를 향상시켜주고요. 둘째는요, 소득 증가에 따라서 경제적 욕구 외에 문화적 욕구가 충족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일례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한번 바라보면요, 어떻습니까? 많은 곳에 카페가 있죠. 커피숍이 있다는 뜻이에요. 커피가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요, 큰 건물에는 말할 것 거니야 골목마다 커피숍이 제일 많이 눈에 띄죠. 우죽순처럼 불어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갖다가 마심으로 해서 어떤 거예요? 커피집이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경제적인 것은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어느 사회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GNP가 한 5천 불밖에 안 됐다. 이 커피숍이 있다면 커피 한 잔에 4, 5천 원 하는데요. 커피 마실 수 있나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전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은 단계별로 경제에 따라서 그들이 문화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드리면요. 만불 시대가 됐잖아요. 만불 시대가 되면은요. 온통 테니스가 유행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요. 1980년대 만불 시대가 되니까 우죽순격으로 테니스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도 테니스, 군부대에도 테니스, 뭐 각기간에 테니스가 많아졌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테니스 안 쳐요. 왜? 만불 시대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문화였다는 것이에요. 그럼 2만불 시대 때는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2만불 시대가 되면요. 제일 많은 것들이 커피숍이랍니다. 카페 문화가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2만불 들어오기 시작함부터 카페가 온통 우후죽순으로 불어났고요. 또 그런 시대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데요. 뭐 이것은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서 그 모든 나라가 다 그 단계를 거쳤다고 합니다. 자, 영국이 카페가 문화가, 제가 영국을 갔을 때 얘기 잠깐 말씀드립니다. 카페 문화가 그렇게 많이 있다가 이제 3만 불을 넘어서는 다음부터는요, 이제 이것도 시들해져요. 3만 불 시대부터는 이제 개인이 취향에 따른 문화로 발전된다는 겁니다. 즉 동아리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카페 문화보다는 다른 문화로, 만약 차라고 한다면요, 뭐 전통 찻집이 생긴다든가, 또 카페가 아니더라도 이런 뭐 간단한 뭐 음식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발달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불씩 넘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를 바라보는 방법을 바꾸기 때문이지 2만 불 시대 3만 불씩 넘어가는 그 정도쯤 있을 겁니다. 즉 3만 불이 되면 다른 문화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문화로 바뀌어 나갔다는 것이 각 세계가 걸친 그런 그 단계였는데 우리도 거기 똑같은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소득 증가에 따라서요 문화적 욕구가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함으로 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자아 실현한다는 것은 개인이 행복해지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정신적 측면에서 비례하는 문화복지 정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문화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 반드시 가는 겁니다. 복지국가에서는 문화복지 할 수 없어요. 왜냐?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계속 같이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복지는 복지사회에서 비로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복지사회에서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화복지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복지라는 개념을 김영삼 대통령이 삶의 질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것은 1995년에 됐고요. 1996년도에 삶의 질 세계화를 갖다가 기본으로 중장기적인 복지 증진 계획 중 문화복지 기본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화복지를 1996년을 문화복지 원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996년을 문화복지 원년으로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980년대 말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속에서 문화복지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화복지는 이론적인 근거는 도대체 뭐냐? 왜 문화복지를 갖다가 할 수 있고 어떻게 돼서 문화복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 이론적 근거는 첫째요. 문화권의 보장이죠. 문화권의 보장으로요. 이런 각종 세계 기구의 선언과 협약이 여기 포함되고요. 또 각국의 헌법과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문화복지는 복지국가 복지사회와 그 연관성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즉 복지사회가 될 때 우리가 문화복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는 발전의 문화복지 근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복지 사회의 발전이요. 셋째 이론적 근거는요. 문화의 민주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문화의 민주주의는요. 문화생활의 강보면 참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급 문화 향수를 대중들에게 확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시간 자, 문화민주화라는 건 이거예요. 옛날에 전통적인 문화는 고급 문화만을 문화로 얘기했어요. 그럼 고급 문화는 누가 강요했느냐? 귀족과 왕족이나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이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권이 신장되고 하니까 야 그거 안 된다. 왜 문화를 당신들만이 누리느냐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보여달라고 해서 문화를 갖다가 확장시킨 것이죠. 즉 우리 한국 예를 든다면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각종 공연장을 서울의 큰 공연장에서 했던 것을 부산에도 대구에도 광주에도 뭐 대구에도 대전에도 뭐 춘천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이것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고급 문화를 갖다가 공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민주화입니다. 이 문화의 민주화를 넘어서 문화 민주주의는요. 왜 고급 문화만이 있는 문화가 아니죠. 문화가 다양성이 된 거예요. 누구라도 문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옛날엔 프로그만이 문화를 했다면 이젠 아마추어도 문화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화 민주 시대에는 모든 이 문화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복지 이론적 근거는 문화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해서 문화복지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또 문화복지는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 전환되었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모든 나라 다 같이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의 민주주의로 거쳤고요. 문화민주주의로 들어서면서부터 문화복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지국가를 한번 보죠.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선진국에서는 복지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세금을 국가가 걷어들여서요. 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을 조성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들에게 복지 정책을 통해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국가나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강제적 요소죠.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생산수단이 국가가 전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유주의 요소로, 즉 생산과 생산수단과 또 소유가 다 민간인 되고, 이를 갖다가 국가는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를 갖다가 재정을 만들어서 취약계층과 국민에게 복지를 베풀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복지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사회로 전환되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되는데요. 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 주면 어땠어요? 나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가 보면은 그 유가가 폭등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또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갖다가 국가별로 하는 나라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도저히 복지국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기는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갖다가 정부에서 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는 사회나 일반인들에게 이제 당신네들이 복지를 하라고 해서 풀어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세금 같은 걸 적게 걷었죠. 세금 같은 것이 적게 걷어지면은 국가가 복지 국가 시대처럼 많은 복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분야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복지 사업을 갖다가 민간인들이 많이 해요. 이런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일반 지역 공동사회 주체성과 책임 및 자발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복지사회가 됐고요. 사적 사회 서비스나 자 여기 있죠. 사적 사회 서비스나 비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비행, 범죄 등에 관심을 갖고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인 기술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자유방임주의 아니라면 복지사회는 또 그 밥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가는 야경국가일만 하겠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야? 국가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자,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국가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이 국가 자체는 경제가 흘러가기 때문에 국가는 야경, 다시 말해서 범죄 같은 것만 막아주고 또 국방만 일을 하겠다. 세금 별로 걷지 않아요. 당신들 마음대로 자유방임이에요. 그럼 자유방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인건비를 얼마를 주든 관계하지 않아요. 자, 물건 가격을 얼마에 하든지 관계하지 않아요. 폭리를 얼마나 취했는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또 세금도 걷지 않아요. 자, 이런 사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되겠죠? 그러면은 대다수 많은 가난에 몰린 사람들이 불만이 많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자유방임주의 안 되겠다. 다시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이를 갖다가 반대하는 주의가 나왔는데 이를 갖다가 막게 할 것이 바로 복지국가로의 전환입니다. 이 복지국가에서 이제 복지사회로 오는데 그래서 복지국가가 자유방임주의 그 반의 역할을 했다는 복지사회는 다시 그 학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가 제1의 길 이것이 바로 자유방임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신자유주의 길 제2의 길에서 복지사회죠. 복지국가 복지사회가 이제 제3위를 가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 조금 다른데 요 제1의 길이 복지국가고요. 신자유주의 제2의 길이 복지사회고요. 이제
이것을 갖다가 복지 사회는 다시 또 제3회로 간다 이겁니다. 자, 사회의 제도나 정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꿔나가죠. 늘 사회는 그렇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 국가가 자유주의 반이라면 복지 사회는 그 합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복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문화복지 중에서 복지가 어떻게 역사적 맥락을 가져왔느냐를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문화적 측면이다. 문화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아까 제가 문화의 민주화, 문화 민주주의를 갖다 설명드렸잖아요. 문화 민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문화입니다. 즉, 고급 예술을 국가가 공급자가 돼서 국민 수혜자에게 풀어줬다는 것이에요. 이건 수직적이죠. 국가가 국민에게 내려준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자, 고급 예술만 이 당시만 해도 예술이었는데 이것을 전국 각지의 각종 공연 시설 등을 만들어서 내보내줘서 문화를 전 국민이 가능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다 하는 것이 문화 민주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문화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발달돼서 1970년대 이후에 문화 민주주의가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것은 국민에 의한 문화라는 것이에요. 즉 문화다원주의에 따라서 국민과 국가가 있는데 국가가 매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수혜자가 돼서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지역적으로 또는 계층적으로 이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수평적으로 되죠. 자, 실례를 간단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궁중떡이라고 들어봤나요? 아주 궁중떡이라는 고급 떡이 있어요. 이 떡을 누구나 먹느냐면 이것을 선반에 딱 올려놓고 왕족과 귀족과 대단히 잘 사는 자본가들만 이것을 나눠서 먹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문화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이제 가만히 보니까 1970년까지 이러면서 세상은 자꾸 변화된 거예요. 이 일반 국민들이 보니까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야, 이것을 왜 너희들만이 먹느냐? 공중떡을 우리는 나눠 먹자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얘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떡을 갖다가 쪼개서 전국 지방까지 다 나눠준 거예요. 이 공중떡을요. 자, 그런데 1970년대에서 이 공중떡을 나눠 먹던 국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 저기 전라도는 뭐 찰떡이 유명하니까 우리 저 찹쌀떡을 우리 먹어야 돼. 야, 강원도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감자떡을 먹어야 돼. 야, 경상도 사람들은 우리는 보리떡 좋아해. 우리는 보리떡을 먹을 거야. 뭐 어떤 나라 어떤 그 지역에서는 야, 우리는 술떡을 갖다 옛날부터 먹어와서 우리는 술떡을 먹어야 돼. 여러 가지 욕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구에 맞게끔 국민에 의한 문화다원제, 즉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프로들이 이 일만을 했더라면 이제는 아마추어도 또는 모든 국민 스스로가 다 자기가 창작자가 돼서 생산자가 되어서 생산도 하고 함께 누리는 같이 소비도 하는 이런 수평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문화복지는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빠지는 것이죠. 국가는요, 지원해주고 환경조성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만들 해놓고요, 문화복지사는 문화 전문가를 갖다 두어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시민 스스로가 공급의 수혜자가 돼서 서로가 네트워크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수직적, 수평적에서 선순환적으로 만들면서 모든 국민이 스스로가 문화가 되는 국민의 문화로 만들고요. 이것이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화복지가 걸은 것이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70년대 이후 이제 현재로서는 문화복지로 발전돼 나가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는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가 또는 문화민주화, 문화민주주의 이러한 식으로 발전되었고요. 문화복지는 문화 수용 주체성의 관점과 시각에 근거하여서 문화복지 대상 선택과 개발한다. 그리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준 제시가 되고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는 우리 사회적인 발전 단계, 특히 문화적 맥락이 발전 단계에서 이제 종착역에 가서 우리 문화민주주의의 변에서는 한층 더 발전된 그런 제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은 복지국가와 그 복지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내가 설명드렸고요. 이제 우리는 복지국가, 복지사회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구별된 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문화복지라는 개념으로 강조되고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국민복지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차, 3차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문화복지와 사회복지 차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화복지와 사회복지는 뭐가 좀 다를까? 우선 개념이 다르죠. 문화복지는요, 개인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사회복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갖다가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대상이 소외계층과 전 국민의 사회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는 욕구사전입니다.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아까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을 통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나 사회복지는 소외계층, 결핍에 무엇을 결핍한지를 사정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나가는 것이다. 지향점이 다르죠. 창의성이 충만한 사회, 즉 사람의 창의성을 갖다가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을 지향점으로 둔다면 사회복지는 생존 및 사회 통합에 두고 있다. 주요 관심요, 개인의 감수성, 창의성, 사회 역동성에 반해서 사회복지는 생존권 보장과 빈곤 경감, 평등적 이런 것들이다. 자, 개념이 보편성입니다. 자, 한국적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고안된 한국상 개념이다 하는 것이고요. 외국에서는 문화 민주화, 문화 민주주의 개념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는요,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인정되고 있는 보편적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공공정책 시기는 문민정부 세계화 추진하면서요. 이것은 그 김영현 정부죠. 국민복지 기본구상 일환으로 문화 정책이 주요 지향점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 사회복지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가 됐고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되면서부터요. 70년대, 80년대 이후부터 사회복지가 한층 강화되기 시작했죠. 자, 특징입니다. 문화복지는 사전, 예방적, 그리고 문화적, 정신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라면 사회복지는 사후 처방적이고요. 물질적, 육체적이고 소극적, 소비적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이 문화복지와 사회복지 차이는 이제 문화복지를 우리가 계속 교육하면서 곳곳에서 어떻게 다른지, 이것이 다르구나, 또 이것이 실천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이러한 개념으로 적용됐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차차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전제에 대해서요. 제가 요 밑에 좀 보면요. 자, 예산을 갖다가 또 설명드립니다. 예산이 문화복지는 비예산이라면요. 사회복지는 예산이 전제되는 겁니다. 이 성격은요. 문화복지는 가역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역적이라든가 비가역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혔다가 피면 어떻습니까? 다시 원위치 딱 돌아가죠. 그런데 쇠구치를 갖다 딱 잘랐어요. 뚝 부러졌으면 다시 원위치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죠. 가역적이라는 것은 어떤 힘과 압력을 줬을 때 다시 전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힘, 그게 가역적, 다시 돌아간다는 뜻인데, 비가역적, 한번 씌워놓으면 절대 펴질지 몰라요. 이게 비가역적입니다. 사회복지는 비가역적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우리 노인 지하철 같은 거 타는 거잖아요. 그 노인네들요, 그거 70세까지 좀 해야 된다고 노인들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못해요. 한 번 된 것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비가역적이에요. 왜? 이 선거 때 표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시장경제고 반사 외부적 규제고요. 사업 방식도 다르고요. 모델은 샐러드가 용광 쓰레기통 모델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내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자, 샐러드 그릇은 어떻습니까? 각종 야채를 잘라 넣어서 여기에다가 마요네즈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특유한 맛은 나지만은 또 이 하나하나의 그 과일의 맛은 살아있죠. 만약에 샐러드 그릇을 갖다 놓고 샐러드를 만들어 먹다가 이것을 그릇에 다시 깨끗이 씻었어요. 그럼 원래 야채 그릇으로 돌아오고 원래 야채 그 모습으로 돌아오죠. 용광로는 어떻습니까? 튀어버리거나 쓰레기통은 변해버려 썩어버리죠. 못 먹게 되잖아요. 이 다르죠 개념이. 자, 법적 근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화복지 개념은요. 자, 물질적 경제적 욕구와 정신적 문화적 욕구, 즉 요것은 사회복지가 될 거고요. 요거는 문화복지가 되는데요. 요것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시기별로 문화복지 주요 사원 요게 이렇게 아래는 도표와 같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 향수가 필요한데요. 자, 무엇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느냐? 지역 간의 계층 간 성세대 간 이해 소통이 어려움이 축복되고 있고요. 문화 교육의 시장화 경영에 따른 문화 자본이 세속 가속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도시 내 자치구 간 지역적 격차가 심화되죠. 자, 제가 지난번 그림에 양재동을 내가 보내드렸죠. 양재동 하나는 빈민촌가고 하나는 초고층 아파트가 된 아주 부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으로 격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자본의 획득 계층의 독점과 기회 파탈되는 이러한 문화 격차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접근성, 문화 해득력, 문화 성찰성 등이 있는데요. 문화 격차 해소의 원리는 문화적 권리 신장과 공공성 강화, 문화 복지 실현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권리 보장과 예술과 사회정책 결합으로 사회 문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천함으로 해서 문화 격차를 해소시킨다는 것이죠. 자, 문화 격차 요인의 대안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대안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문화진흥 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문화진흥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예술 확률 개선, 그리고 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 등들이 있고요. 여기 드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제 4장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제 5장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